자, 이런 특성 그래프에서 우리가 Q점을 베이스 전류가 20 마이크로 암페어에서 30 마이크로 암페어 사이, 그러니까 한 25 마이크로 암페어를 이렇게 흘려보내주고 싶다. 그게 설계 목표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그래프에서 우리가 VCC는 얼마로 정해주면 되느냐? 컬렉터하고 에미터 사이에 최대 걸릴 수 있는 전압을 중심으로 우리가 VCC를 정해준다고 했으니까 여기 보니까 20V가 되겠죠? 그럼 VCC는 20V를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20V 정해졌어요. 그럼 RC는 얼마로 정해줘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바이어스 포인트를 잡아줬을 때 여기를 중심으로 입력을 스윙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입력이 스윙하게 되면은 출력 전류가 정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RC를 우리가 정해줄 수가 있어요. 최대로 흐를 수 있는 컬렉터 전류 고정 바이어스에서 이거는 RC분의 VCC라고 했죠. 자, 그러면 RC분의 VCC가 지금 10mA예요. VCC는 지금 20V예요. 그러면은 RC는 10mA 20V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는 2kΩ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2kΩ로 정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RB는 어떻게 정해주느냐? RB는 지금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25 마이크로 암페어를 흘려주는 거예요. IB는 RB 이 저항을 VCC에서 마이너스 VB로 나눠준 거겠죠. 그러면 RB를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니까 IB는 25 마이크로 암페어라고 정해졌어요. 25 마이크로 암페어. 동작점을 구하기 위해서 베이스 전류를 우리가 정해준 거니까 25 마이크로 암페어가 되고, 그 다음에 VCC는 20V, 그 다음에 VB는 여기는 0.7V니까 0.7V. 실리콘 같은 경우는 0.7V니까 이걸 계산하면 약 772kΩ이 나와요. RB는 772kΩ로 정해주면 돼요. Q포인트를 여기다 잡으면 베이스 전류가 25 마이크로 암페어를 흐르게 하면 되겠구나. 그랬을 때 고정 바이어스를 우리가 어떻게 설계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로는 이게 고정 바이어스 회로니까 RB하고 RC를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설계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고정 바이어스 회로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증폭기를 구현하는데 사용할 만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이어스 해석하는 교재를 볼 때 베이스 쪽 루프, 그 다음에 출력 쪽 루프, 이런 식으로 루프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거는 회로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이스 쪽 루프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 12V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가 연결이 된 거죠. 그럼 루프가 이렇게 베이스 쪽에서 그 다음에 에미터 베이스, 그 다음에 접지 쪽으로 이렇게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쪽을 빼고 하나의 루프가 형성됐으니까 키르히호프의 전압 법칙을 적용하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식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출력 쪽도 그렇게 루프가 형성돼서 해석을 하면 되고요. 증폭기를 사용할 때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트랜지스터의 전류 증폭률 베타가 있죠. 베타에 의해서 이 증폭기가 안정하게 동작하느냐, 베타의 영향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베타로 인해서 안정적인 동작을 하느냐 안정적이지 못하느냐, 이런 거를 좀 판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베타가 여기는 50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는데 이거를 50하고 100으로 놓고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50하고 100이 됐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안정적인지, 이런 것들을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타가 50하고 100일 때, 그러니까 전류 증폭률이 100하고 50일 때 각각에 대해서 베이스 전류하고 컬렉터 전류하고 컬렉터와 에미터 사이의 전압, 이걸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베이스 전류를 구하는 거는 이쪽 베이스 쪽 루프를 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IB는 여기 걸린 전압에다가 RB 정압으로 나눠주면은 베이스 전류가 된다 그랬죠. 여기 흘러 들어가는 것과 흘러 나가는 건 같으니까, 그러면은 RB에 VCC에 이쪽에 걸린 전압 VB를 빼주면 되겠죠. VB. 그러면 여기 전압이 VB 전압이 되는 거고 여기는 VCC 전압이 고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압으로 나눠주면 IB가 구해지는데, 이 회로에서 RB를 구하면 VCC가 12V고 VB는 0.7V, 그 다음에 240,
킬로옴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47.08 마이크로 암페어가 된다고 계산했었어요. 그러면은 50일 때, 지금 50일 때 47.08 마이크로 암페어가 됐어요. 자, 그럼 100일 때도 이 회로는 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걸린 VB 전압이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VCC하고 VB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 RB에 의해서 베이스 전류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100일 때도, 베타가 100일 때도 47.08 마이크로 암페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정 바이어스 회로다. 그게 왜 그러냐면 베이스 쪽에 있는 이 RB에 의해서 IB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베이스의 전압이 VB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고정 바이어스라고 우리가 불러주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죠? 그 다음에 컬렉터 전류 같은 경우는 IC는 베타의 IB가 되겠죠? 그러면 50일 경우에는 50 곱하기 47.08 마이크로 암페어니까 이거는 2.35 미리 암페어가 돼요. 베타가 50일 때는 IC가 2.35 미리 암페어가 돼요. 100일 때는 4.708 미리 암페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VC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자고요. 베타가 변했을 때 VC 전압은 컬렉터와 에미터 사이의 전압이니까 여기 12V가 걸려있고, 그러면은 컬렉터 전류에다가 RC를 곱한 거를 12V에서 빼주면은 VC2가 되겠죠. 자, 그러면 베타가 50일 때를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12V 빼기 RC가 2.2K 오음이고, 그 다음에 IC는 2.35 mA예요. 그러면 12 빼기 5.17V가 돼서 이거는 6.83V가 돼요. 그러면 6.83V가 되고요. 베타가 100일 때에는 12V 빼기 RC는 2.2K죠. 2.2 kΩ이고 IC는 4.708mA, 4.708 mA가 되겠죠. 이거는 12V 빼기 362V가 돼요. 그래서 반올림에서 1.64V가 돼요. 그래서 1.64V. 전류 중폭률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고정 바이어스가 값이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봤는데, IB는 똑같아요. 고정 바이어스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되겠죠. IC 같은 경우는 컬렉터 전류 같은 경우는 2.35mA에서 4.708, 그래서 2배가 됐어요. 2배로 변해요. 많이 변했죠. 그 다음에 VC 같은 경우는 베타가 50일 때하고 100일 때하고 거의 한 70에서 80% 그 정도 차이가 나요. 따라서 고정 바이어스 회로라고 하는 것은 베타에 따라서 값들이 이렇게 심하게 변하니까 안정적이지 못해요. 이거를 그대로 중폭기에 적용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개선이 필요해요. 근데 장점이 있죠. 여기 저항 하나로 바이어스를 딱 만들어주는 거. 이런 그 소자를 하나를 써가지고 원가 절감한다, 이런 데서는 뭐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은, 단점은 이게 안정적이지 못해요. 베타에 따라서 변하니까. 베타라고 하는 것은 한 소자, 종류가 같은 소자 내에서도 그 편차가 심해요. 예를 들어서 C945 같은 경우는 최소 70에서 최대 700까지 10배 차이가 나요. 그리고 만약에 증폭기를 쓴다, 만약에 그럴 때 열이 나겠죠. 열에 의해서도 베타 값이 변해요. 그래서 베타에 대해서 안정적인 게 좀 우선적으로 고려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고정 바이어스 회로라고 하는 것은 증폭기의 바이어스 회로로는 좀 부적당하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럼 이거보다 개선된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